한국에서 일본 역사는 마니악한 분야라고 하죠. 영상이나 글이나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일부 사건을 제외하면 인기가 별로 없더군요. 국내 수입된 관련 게임의 판매량도 적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일본에서 임진왜란을 그린 만화가 갑자기 온갖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저도 보도만 하긴 한데 5권이 나온 줄은 몰라서 놀랐네요. 이 만화 챙겨보신 분 내공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만화의 제목은 노부나가를 죽인 남자 일본의 데마르 카시온이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 만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전에 말씀드릴 것, 저는 이번 영상에서 이순신 제독이라는 호칭을 쓰려고 합니다. 이유인즉 우선 그는 육군으로 인간하긴 했지만 최후에는 해군이었으며 최훈이 합창의장께서는 장군보다는 어감상 제독이 상위 개념으로 느껴지며 충무공 이순신은 임진난 당시 우리 바다를 지켜 나라를 구하신 해군이니 제독으로 호칭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독으로 부르는 게 맞다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하튼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 성웅 이순신은 한류 열풍이 시작되기 전에도 인기가 제법 있었습니다. 미국의 작가 올리 콤파는 이순신 제독에 대한 만화를 그려서 미국 내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하며 일본에서 나온 야마다 요시로의 만화 효계모노에서도 이순신 제독이 나오지요. 전자는 제독의 삶을 불세출의 영웅서사시로 그려냈으며 후자는 일본에서 나온 서석답지 않게 임진왜란을 중립적으로 그려냈습니다. 다만 효계모노에서 임진왜란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어요. 이는 이번에 소개할 작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4권이 되어서야 비로소 임진왜란이 시작되니까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책의 디테일입니다. 일본의 미디어물은 설령 조선을 낮게 보더라도 이순신 제독은 출중한 인물로 그려낸다는 특징이 있었지요. 이유는 일본의 상황입니다. 양난 이후 일본에선 여러가지 기록문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당시 권력제동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쳐온 장수들이자 일본은 도쿠가와 시대의 권력자들이란 겁니다. 만약 이 기록에서 이순신 제독을 찌질하게 묘사하면 그들 모두가 이상한 사람에게 당한 상찌질이가 되는 것이죠. 조선은 사관의 기록을 왕도 볼 수 없었지만 일본은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 목이 달아날 묘사를 굳이 할 이유도 없거니와 오히려 이순신 제독의 활약은 지금 시점에서 봐도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희한한 수준이라 적어도 제가 본 미디어 기록물 중에선 이순신 제독이 약하거나 이상하게 묘사된 건 못 봤습니다. 오히려 사팔 보면 신은 아니고 귀신처럼 그려놓기도 하지요. 그래서 일본 기록물의 평균적인 관점은 이순신은 신에 가까운 인물이니 우리가 진 게 당연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점을 알면서 봐도 이 책의 묘사는 정말 특이한 편이죠. 이 작품은 완전 창작 만화가 아니라 아케치 겐자부로의 저서인 혼노지의 편 431년째의 진실을 바탕으로 만든 만화에서 시작합니다. 아케치 겐자부로는 저술가이자 역사가로 실제 아케치 미치히데의 후손이기도 하지요. 아케치 미치히데가 노부나가를 죽인 이유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사주를 받아서라는 주장을 편 인물이기도 하지요. 그 주장은 논란이 많다고 해요. 이후 토도 유타카가 이를 바탕으로 그린 만화 노부나가를 죽인 남자 431년 만의 진실을 연재하게 되지요. 혼노지를 쳐서 노부나가를 죽인 것은 아케치 미치히데인데요. 이 작품은 히데요시가 미치히데를 역적으로 만들어 처리하고 이후 천을 휘어잡는 과정에서 노부나가의 흔적을 지워버린 묘사가 나옵니다. 즉 노부나가를 죽인 사람은 미치히데지만 동시에 히데요시의 메시지도 함께 던지죠. 작품의 전반적인 묘사 자체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옮겼다기보다는 현대인의 사고방식, 사회 시스템과 연결지어서 이해를 쉽게 함과 동시에 지금도 일어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작품이 좋은 반응을 얻자 후속작으로 노부나가를 죽인 남자 일본의 데마르 카시온을 연재한 것이고 이 작품이 한국 커뮤니티에서 유명세를 떨친 것이죠. 인류는 불교에서 태양을 일컫는 말로 하늘에서 수미산을 돌면서 수미산의 사주를 비춘다고 하지요. 그래서 한 나라의 지배자가 한 바퀴를 돈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한 데마르 카시온은 스페인어로 영어로 말한다면 데마케이션 라인, 경계선, 분할선이란 뜻도 있죠. 즉 인류의 데마르 카시온이란 일본의 지존, 태양을 자처하는 히데요시가 세계를 분할하는 지배자가 되겠다는 야망, 하지만 이후 처절하게 무너져갈 야망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현재 5권까지 발매되었는데 사실 이 책에서 임진왜란이 나오는 것은 4권부터고 그 전엔 히데요시에 관한 내용만 나오죠. 책의 내용을 보면 원작자는 학자니 당연하겠지만 만화가도 공부를 많이 한 것이 느껴집니다. 각 책의 말미에는 한국 취재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설명에서 한글을 적은 것이 눈에 띄며 5권에서는 동래선 전투에서의 왜군의 만행을 묘사한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죠.
현재 일본에서 히데요시의 평가는 복합적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어요. 우선 메이지 정부가 대륙을 침략하는 과정에서 메이지의 주축인 사츠마, 조슈 세력은 자신들의 200년을 착취한 에도 막부를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선조가 따랐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미화했으며 히데요시처럼 대륙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침공을 개시하지요. 이 이야기는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 90년대 초 거품 경제가 붕괴되면서 성장이 멈추자 일반 병졸에서 천하를 거머쥔 인물 히데요시의 인기가 다시 올라가게 되지요. 하지만 이후 그의 인기는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교과서 등을 보면 임진왜란은 물로 그놈의 끼, 분록의 역이라고 해서 아주 짧게만 묘사해놨는데 2011년에 드라마 군사 칸베가 방영하면서 상황이 바뀌죠. 이 드라마는 전쟁이 아닌 평화로운 시대에 강조하는데 당연히 히데요시의 행보를 부정적으로 그리며 나중엔 그가 명분마저 잃고 미쳐버리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후엔 그를 띄우는 시선은 점점 옅어지고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는 의견이 주류가 되었다고 해요. 그가 몰락한 계기가 바로 임진왜란이었으니까요. 이 작품에서의 시선도 이와 같아서 만화에서는 이순신 제독을 용신, 히데요시를 도철로 묘사합니다. 도철은 4가지 괴물, 사흉 중 하나로 교활하고 야비하며 포악한 성격을 가졌다고 하지요. 이 만화는 주군인 노부나가를 깎아내리는 과정, 노부나가의 가신들을 정리하고 천하를 쥐는 과정에서 히데요시가 악마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또한 히데요시는 히토바라이령이라고 해서 병사를 쉽게 징병하기 위해 직업과 신분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데요.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주장하던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시대를 스스로 짓밟아 버립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히데요시를 마냥 악마화한다기보다는 전쟁이라는 것을 선악의 개념이 아닌 철저한 역사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품이기도 하지요. 드라마성도 훌륭하지만 더 주목할 것은 조선 이순신 제독에 대한 묘사입니다. 책 마지막을 보면 참고 문헌이 정말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인지 당시 정세를 묘사한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임진왜란 전에 외인들의 통행, 무역이 줄어들었고 제독께서 이를 감지하시고 방비를 철저히 하라고 명하신 점,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보여주며 또한 제독이 평상시에는 일반 병조들과 격이 없이 웃으며 어울리던 인싸 중에 인싸였던 사실을 보여주면서 군신으로서만이 아니라 인간 이순신의 매력도 보여주는 등 묘사가 정확하면서도 다채롭습니다. 이런 묘사들은 기록물 등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이죠. 또한 다른 장수들을 묘사한 방식도 눈에 띄는데요. 곽재우 등의 의병이 남자다운 카리스마를 보여주기도 하며 항해인 김충선도 상당한 훈남으로 그려지죠. 반면 외정에 관한 묘사도 주목할 만한데요. 보통 고니시 유키나가는 크리스천이라는 묘사, 그리고 조선의 고아를 양녀로 키웠다는 기록, 나아가 전쟁에서 외교역을 자처했다는 것 때문에 이미지가 좋은 편이지만 이 만화에선 가토의 말을 빌려 고니시가 실상은 가장 많은 조선인을 사륙했다는 냉정한 시선에서의 결과로 평가하지요. 이런 면에서 보면 일부러 과하게 묘사한 건 괴물이 되어가며 몰락하는 히데요시뿐이고 그 외의 인물들은 삼자의 시선에서 중립적으로 묘사하려고 한 것 같아요.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주로 도망가는 선조도 명예 대군을 데려오기 위해 치욕을 감내하는 군주로 그려지며 초창기의 선조가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냐는 질문을 하자 서인인 황윤길은 전쟁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동인인 김성일은 전쟁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 그 이유를 일본의 곡물, 노동사선까지 들어가며 상세히 설명하는 등 과정을 중립적이면서도 상당히 설득력 있게 묘사하지요. 또한 동인과 서인의 정쟁이 있었다는 내용을 설명함과 함께 선조가 동인의 세력이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결정하지만 혹시 모르니 군비를 확충하라고 말하는 등 세세한 내용까지 모두 묘사하고 있지요. 이런 점 덕분에 이 만화는 임진왜란에 대한 묘사만이 아니라 일본 역사 부분에 대한 신뢰성도 높이면서 노부나가 사후 일본의 정세도 이해할 수 있는 철저한 기록물을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그려낸 재미있는 드라마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것이 외인의 말은 세로 쓰기로 하고 조선인의 말은 가로 쓰기로 하면서 일부 대사는 한국어로 표기한 거죠. 과연 이 책은 한국에 정발될까요? 어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일본 역사를 다룬 책들의 인기가 복불복이었던 것도 있고 사실 임진왜란을 다룬 것은 4권부터 6권 혹은 7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며 이 책이 다루는 것은 임진왜란이라기보다는 히데요시가 어떻게 초심을 잃고 악마가 되는지 그 악마의 최후가 얼마나 처참한지를 중립적으로 그려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즉 한국에서 히데요시의 일대기가 과연 먹힐지가 관건일 텐데 그래도 책의 드라마성이 상당히 높은 편이니 일본에서 평도 좋으니 한국에서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